안녕하세요. 블로만 말하는 약사 메리스맨입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크릴 오일에서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합니다. 크릴 오일은 저도 복용하고 있고 꽤나 각광받는 차세대 혈관 영양제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도대체 크릴 오일에서 발견된 이물질이 뭔지, 그것이 왜 발견되었는지, 그리고 크릴 오일 성분 자체에 대한 논란까지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식약처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크릴 오일 41개 제품 중 12개 제품에서 에톡시퀸이나 추출 용매가 기준을 초과했다고 하네요. 에톡시퀸이라는 성분은 크릴 오일이 산패해서 썩지 않게 해주는 항산화제입니다. 과량으로 섭취하면 사람의 간, 신장, 피부, 면역계 등의 독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먹는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성분입니다. 검출된 다른 성분인 추출 용매라는 것은 크릴 오일의 주 성분들을 크릴 새우로부터 분리할 때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이번에 검출된 추출 용매 중 메틸알코올은 과량 섭취 시 어지러움, 두통 등의 신경계 증상부터 실명이나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검출된 다른 핵산이나 이소프로필 알코올 등도 독성의 차이는 있지만 위험하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사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발견된 이 에톡시킨이나 추출 용매들이 몸에 부작용을 일으킬 만한 양은 아니에요. 이번에 문제가 발견된 12개 제품 중 하나를 드시고 계셨던 분들도 검출된 유해물질의 양이 매우 소량이기 때문에 당장 부작용이 나타날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먹는 식품에 써서는 안 될 성분들이 크릴 오일 제품에서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유해한 수준이 아니라고 해도 규제를 위반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문제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생산하는 크릴 오일이 식품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식품으로 분류되는 제품들은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르게 식약처에서 품질에 관한 검토를 엄격하게 하지 않습니다. 슈퍼에서 파는 라면이나 과자와 다를 게 없어요. 수입이나 제조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이 너무 쉽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험이 적은 회사들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크릴 오일을 취급하고 결국은 품질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던 탓에 이렇게 부적합한 제품들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크릴 오일은 왜 아직도 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을까요? 식약처에서도 크릴 오일은 그냥 식품이니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말했던 크릴 오일의 효과, 혈관을 청소해준다고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을까요? 크릴 오일이 효과가 있냐 없냐를 따져보면 실제로 효과는 있습니다. 수차례 진행된 임상시험 데이터를 살펴보면 크릴 오일은 분명히 중성지방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그것도 꽤 뛰어난 편입니다. 대부분의 임상시험에서 크릴 오일은 오메가3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 등록을 위해 요구하는 SCI 2급의 임상 논문도 여러 편 있습니다. 즉, 크릴 오일은 아직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이 안 된 것이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식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성분은 크릴 오일 뿐이 아닙니다. 최근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비타민 K2나 흡수가 잘 되는 형태의 아미노산 킬레이트 마그네슘도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있어서 허가를 못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허가가 아직 안 된 것입니다. 효과는 있지만 단지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건강기능식품의 부원료나 식품으로밖에 판매를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크릴 오일보다도 근거 자료가 훨씬 빈약한데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성분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순서와 시기의 문제지 크릴 오일이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단 크릴 오일보다 오메가3가 훨씬 축적된 자료가 많고 또 크릴 오일이 오메가3보다 명확하게 뛰어나다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릴 오일을 드실 바엔 오메가3를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생선 알러지 등의 이유로 오메가3를 못 드시는 분들에게는 믿을만한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면 크릴 오일도 좋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임상 연구에서는 오메가3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LDL 저하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오메가3와는 대조적인 생화학적 작용이 관찰되기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고지혈증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혹시 모를 효과를 기대해서 복용해 볼 정도의 가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정리하자면 크릴 오일은 아직 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부실한 편이라는 점, 연구 결과들을 보면 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점, 하지만 오메가3가 여전히 크릴 오일보다 우선이고 크릴 오일은 선택이라는 점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